자, 그러면 매주 월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두 분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부담보 얘기를 마무리 지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보험 상담소 문 열어보겠습니다. 내 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소. 보험 상담소 오픈합니다. 음. 보험 보소. 허이. 보험 보소. 허이. 보험 보소. 얼쑤. 오. 자, 이번 주도 부담보 이야기입니다. 네.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 너무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는 항상 보험 소비자의 알 권리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알고도 그냥 지나가는 것은 본인 잘못이지만 알면 크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아예 모르고 지나가는 건 손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동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조금이라도 정확히 알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네. 기대해 주세요. 재미있게. 네, 기대해 주... 재밌게. 우선 부담보에 대한 첫 번째는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없는 동안 권혁주 전문가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네. 중요한 부분이니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담보는 질병에만 해당된다. 그죠. 즉 맞아요. 부담보가 잡힌 질병 혹은 부위에 상해 사고로 다치게 된다고 하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부담보에 대해 너무 무섭게 생각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부담보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드리기 위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트 2입니다, 여러분. 부담보와 관련해서 권혁준 전문가님이 다리 다친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셨었어요. 네. 아킬레스건 수술을 한 후에 보험을 가입할 때 다리 전체 부위에 부담보가 나왔었다. 그런데 또 운동을 하다가 다쳤는데 그래서 저한테 혼도 나기도 했었고요. 근데 왜 또 운동을 하냐 이러면서 그랬는데도 그 부분에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 왜? 다쳤으니까. 질병이 아니니까. 그렇죠. 역시 복습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부담보와 할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부담보와 할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외국 갔다 온 게 김소미 전문가가 아니고 권혁준 전문가신가 본데요. 할증. 네, 이 부담보와 할증이요.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다 보면 부담보가 잡히거나 할증이 잡히는 분들 계세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건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제 소견은 첫 번째, 보험 설계사의 판단과 역량, 그리고 두 번째, 보험 소비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보험 상품을 가입하기 앞서 심사를 통해 어떤 부위에 부담보가 잡혔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때 어떤 보험 설계사는 보험회사에 한 번 더 보험료 할증으로 심사를 넣어서 부담보 기간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보험 설계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설계사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험 소비자는 본인이 해당 부위에 몇 년간 부담보를 잡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료 할증으로 해서 가입 시점부터 보장을 다 받고 즉 부담보 없이 보험료를 올릴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부담보가 잡히고서 그냥 보험 소비자에게 안내만 하는 설계사님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보험 소비자가 원하는 방향이 부담보인지 혹은 부담보 없이 보험료 할증인지 이야기를 나눠보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소비자가 판단을 잘 하지 못하면 담당자가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험 설계라는 건 사실 보험회사 전산 시스템에 어렵지 않게 시스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다만 보험 소비자가 원하는 게 과연 어떤 방법인지 그리고 설계사는 현재 보험 소비자의 상황을 어떤 식으로 판단하는 게 더 보험 소비자를 위한 것인지 깊게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할 때 내가 만약에 병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부위의 부담보, 그러니까 이 부분 보장을 안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부담보를 잡을지 아니면 보장은 해줄게 대신에 보험료 조금 더 올리자라고 하는 보험료 할증으로 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험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지 않고 그냥 알아서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해서 통보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면 안 된다. 스스로 알고 있어야 그거 선택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되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네. 물론 이게 상황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마다
심사하는 사람마다 그 방식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꼭 본인의 보험을 설계해준 분과 이야기를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분 중 한 분이 갑상선 저하증으로 치료를 하시다가 보험을 가입하셨어요. 네. 자, 그럼 갑상선에 부담보가 잡히겠죠. 그럴 경우 보험회사에 요청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험료를 할증해서 건강한 사람보다 나는 조금 더 많은 보험을 지불할게요. 그러니 부담보를 풀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보험사가 거절하고 부담보를 잡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데 보험회사가 요청에 응할 경우 부담보 없이 갑상선에 대한 부분은 보험 가입 시점부터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보험료를 할증해서 모든 부분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간편 심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병자 보험이 탄생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는 치료력이 있어서 손해율이 높다고 판단된 소비자에게 보험료를 조금 더 많이 받아 손해율을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부담보 없이 소비자는 인수가 가능하니까 부담이 많이 덜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애초에 이렇게 부담보에 잡히지 않고 처음부터 심사가 간편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애초에 물어보지 않는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일반체 보험과 유병자 보험의 보험료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50%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해요. 맞아요. 네. 많이 나네요. 맞아요. 네. 근데 이 한 달 보험료가 만약에 5%라고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기간은 보통 10년, 20년, 30년 장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금액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체 보험의 부담보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일반체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과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의 차이가 또 있죠. 가입하실 수 있는 담보, 즉 특약의 가입 한도나 종류 등의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일반체 보험에서 암 진단금이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면 유병자 보험은 그렇게는 안 돼요. 5천만 원까지 가입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만 생각하게 된다면은 조금 고려해보는 건 현명한 판단은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해주신 갑상선 저하증으로 부담보가 잡히신 분이요. 갑상선은 사실 상해로 다칠 일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증으로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꼭 이 부분은 담당자와 상의를 자세하게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병력이 있다고 해서 바로 뭐 유병자 보험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일단 현명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선은 일반체 보험에 심사를 넣은 다음에 그 내가 병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보를 잡거나 아니면 보험료 할증을 통해서 좀 미리 판단을 해보는 게 좀 더 현명할 수 있다라는 맞아요. 얘기.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담보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할 텐데요. 부담보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부담보가 질병이 아닌 부위에 잡힌다는 겁니다. 부위? 네, 부위. 신체 부위 할 때 부위고요. 네, 만약 제가 자궁 내막증으로 치료를 만약에 했다 합니다. 그럴 경우 자궁 내막증에 대한 질병만 부담보가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자궁이라는 부위에 부담보가 잡히기 때문에 자궁에 대해 다른 치료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부담보가 아닌 부위에 따른 부담보가 잡히기 때문에 자궁 몸통 혹은 난소 난관 그리고 골반까지 부담보가 잡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겪은 그 질병, 내가 알았던 그 질병에 대해서 잡히는 게 아니라 네. 그 부위에 대해서 잡힌다. 자궁 내막증, 자궁 경부 이형성증 뭐 이런 질병이 만약에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부위의 부담보가 잡히는 것이다. 해당 질병의 부담보가 잡히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네요. 다시 한번 여러분도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게 더 있어요. 부담보가 잡혀 있지만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만약 부담보가 잡힌 부위에 합병증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네. 치료를 한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합병증은 또 보상이 돼요? 네. 자, 자궁 내막증으로 난소, 난관, 골반 모두 부담보가 잡히신 분이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분이 난관 임신이 된 경우 혹은 만성 골반통이 발생한 경우 또한 합병증은 부담보가 잡힌 부위에 발생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약관을 보면 특정 신체 부위 및 질병 부담보 특약에서도 보상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중 한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상해 사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건 특정 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특정 부위 이외의 부위에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리고 특정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해 진단 확정된 특정 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부담보가 잡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이야기예요. 아, 네. 그렇게 있는 그대로 읽어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제가 김소희 전문가님이 말씀해 네, 주실 네. 거예요. 이게 보험 사실 처음부터 쉽게 얘기해주면 안 되겠어요? 약관 한번 말씀드려야 되니까 또. 네. 약관의 내용을 그대로 사실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러니까 부담보 부위예요. 합병증이 생겼죠. 음. 근데 이게 다른 부위의 질병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약관의 단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소비자분들이 미처 이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운 건 합병증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돼요. 전이가 발생한 질병은 보상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내용도 약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전이와 합병증에 대한 의학적 해석에 따라 보상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보험 담당자 혹은 손해사정사 분들과 충분한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궁 내막증으로 난소, 난관, 골반이 다 부담보가 잡혔잖아요. 네. 근데 난관 임신이 됐다. 근데 이거는 부담보가 잡혔지만 보상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합병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도 난관이 안 되는 건데? 네, 그래도 가능합니다. 네, 난관까지 모두 부담보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합병증으로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가능해요. 전이만 아니면. 만성 골반통도 이게 합병증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가능해요. 그러면 합병증하고 전이의 차이가 뭐길래 이게 합병증은 되고 전이는 안 되는 거죠? 의학적인 소견은 네, 저희가 드리기 좀 어렵지만 합병증일 경우 예를 들어서 내가 자궁 내막증이에요. 네. 그럴 경우 부담보가 전체 다 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예요. 운이 나쁘신 분이겠죠. 근데 그분이 난관 외에 임신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건 자궁 내막증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자궁 내막증인 합병증으로 해석이 돼요. 병원에서 합병증이 오셨네요라고 얘기할 거예요. 자궁 내막증 임신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에 따라서 이게 네. 진짜 희비가 엇갈리네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의학적인 소견이 정말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합병증과 전이 어쨌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1, 2, 3, 4, 5라는 질병이 있어요. 근데 네. 내가 1이라는 질병을 알았다고 해서 2, 3, 4, 5도 전부 다 안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1, 2, 3, 4, 5가 다 왼손에 있기 때문에 왼손이 왼손이 부담보가 때문에. 잡혔다고 하면 네. 그러면 1이라는 질병을 알아서 1, 2, 3, 4, 5는 전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합병증으로 알았다면 돼요. 2, 3, 4, 5는 또 돼요. 된다는 그쵸? 거잖아요. 가능해요. 네, 그러면 이게 너무 해석이 애매해요. 전이로 됐다면 또 2, 3, 4, 5는 안 되는 건데 합병증으로 됐으면 또 2, 3, 4, 5는 되고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애매하게 돼 있으면 소비자한테 유리하게 해석이 되죠. 돼야 네. 되는 거 아니냐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일단 사전적인 의미로만 본다면 합병증은 두 가지 이상의 질환이 동시 또는 서로 전후에 생기는 경우를 말하고요. 네. 전이는 하나의 같은 질환이 다른 부위나 위치에 생기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리 김소희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적 해석이 좀 필요하고 부담보 부위와 그 상황에 따라 이야기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확답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청취자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할 건 합병증으로 발생한 질병은 부담보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전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보가 잡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가 병원에서 합병증 진단을 받는지 전이 진단을 받는지 요거를 일단은 유심히 보셔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보험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부담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험 소비자가 병력이 있을 경우에 본인의 해당 부위를 몇 년간 보장해주지 않는 부담보를 잡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보험료 할증을 통해서 가입 시점부터 보장을 다 받고 대신에 보험료를 올리는지 이걸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앞서 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는 부담보 해당 부위의 합병증으로 다른 부위의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다면 부담보 부위를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자,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혹시 판례가 있을까요?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판례까지는 아니지만 실제 우리 보험 소비자와 보험 회사 간의 분쟁 사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별표 많이 치셔야 됩니다. 네. 뭐냐면 부담보가 1년, 5년 이렇게 잡히기도 하는데요. 네. 전 부담보가 잡힐 수도 있어요. 전 기간. 예. 모든 기간, 전 기간. 네, 즉 보험 가입은 하되 부담보 잡힌 부위는 보험 기간 동안 아예 보상을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20년이고 30년이고 100년이고 그렇죠. 가네. 오. 종신이고 100세고. 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일로부터 5년 동안 재진단 혹은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그 부담보는 깨끗하게 풀리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단순 건강검진은 또 해당되지 않으니 건강검진은 받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요. 추가 진단을 받거나 치료력이 또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2009년에 보험 가입을 하신 분이 계세요. 네. 자궁 부위의 병력에 대해 고지를 하셨고 보험회사는 보험 기간 전 기간 동안 자궁 및 난소 또는 난관 부위를 부담보 잡는 조건으로 인수했습니다. 21년 자궁에 문제가 생겨 자궁 경부 원추 절제술을 시행하였고요. 자궁 경부의 제자리 암종인 D06번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2009년에 가입을 하셨어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2009년에 보험 가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2년이 지나서 2021년에 진단을 받으셨네요. 뭐 12년이나 지났으면 5년보다도 훨씬 지났으니까 부담보는 풀렸을 테고 보험금 지급이 되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깔끔하게 지급하진 않았어요. 분명 5년 동안 재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으면 부담보가 풀려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현장 심사 결과 보험 가입 후 1회의 통원 치료가 존재해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됐었어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선 좀 억울한 거예요. 결국 손해사정사의 손을 빌려 보험회사에게 정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기까지 이르렀는데 손해사정사가 알아본 결과 피보험자가 5년 이내에 1회 산부인과 치료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5년 이내에 병원 방문을 했으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게 맞는 것도 같고 그래도 진료가 있기는 있었지만 뭐 한 번 정도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네, 이 진료를 살펴보니 출혈 증상으로 산부인과를 내원하신 거죠. 그러니까 막상 질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별다른 이상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투약 처방이나 정밀 검사, 경과, 관찰 등의 의사 치료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5년 이내에 재진단 혹은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그 부담보는 깨끗하게 풀린다고. 이분은 혹시나 해서 검사를 하신 거지만 이상이 없어서 따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험회사의 제시안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던 거죠. 진료는 받았지만 치료를 받지 않았다. 그렇죠. 보험회사에서는 비교적 많은 보험금이 지급되는 부분이죠. 회사 입장에선. 그렇기 때문에 현장 심사를 통해서 병원에 간 사실이 있다라는 걸 이제 태클을 건 거예요. 보험금 지급 못합니다. 이렇게. 근데 알고 보니까 치료가 아니라 진료였네요. 네, 맞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보험사 입장은.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소비자가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으면 사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분은 제자리암, 즉 유사암 진단비와 암수술비, 실손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약 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보험회사 말만 듣고 이건 못 받는 게 많구나 하고 넘기시기에는 사실 너무 큰 금액이 아닐까요? 그럼요. 맞아요. 네. 정말 보험회사가 무조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보험금 지급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죠. 분명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도 이런 부분을 스스로 챙길 줄 아셔야 할 것 같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든든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됩니다. 네. 이게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거를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막 계속 이렇게 주입식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계시되 전문가들에게 계속 물어볼 줄도 아셔야 되고 이게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이런 거 아니었어요? 하고 따질 줄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저렇게 하셔야 돼요 라고 했을 때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라고 하실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 맞는 거든 아니든 간에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야 됩니다. 누구든 간에. 네. 그래야 맞아요. 여러분도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네. 상황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전문가만 계시다면. 네, 저희가 꼭
우리 청취자분들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많은 정보로 도움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이제 부담보 그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남아 있네요. 네. 마지막. 어. 네, 보험 상품 중에서 사망 보험금이 있는 상품이 있을 수 있죠. 그럴 경우 부담보가 잡힌 부위로 인한 질병 사망을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5년이 지났습니까? 안 지났습니까? 아, 이게 5년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부담보가 잡힌 부위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을 하신다면 사망보험금 보상이 가능합니다. 아, 네. 사망보험금은 또 보상이 되네요. 맞아요. 만약 간에 부담보가 잡힌 분이 간암으로 치료를 받다가 간암이 사망의 원인으로 적용해 돌아가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네, 보상이 가능합니다. 네, 맞아요. 실제로 2015년 손해사정사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위, 12지장, 경추부에 전기간 부담보가 잡힌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암진단금 2천, 질병사망 5천의 보험을 계약하셨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3년 뒤 위암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 후 위암으로 사망을 하셨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지급됐을까요? 아우 어렵네요. 손해사정사 기출 문제. 일단은 뭐 위는 부담보가 잡혀 있고 기간도 5년 이내면은 암진단금은 2천만 원이라 그랬죠. 못 받으실 것 같고 질병사망 5천만 원은 받으실 것 같아요. 빰빠라밤 빰빰빰빰빠라밤 정답입니다. 맞았다는 거 틀렸어요? 아, 맞았어요? 네, 주디 손해사정사 시험을 봐도 되겠습니다. 한 문제 맞았는데. 네, 이렇게 부담보가 잡힌 부위라 하더라도 네. 약관상 사망에 대한 부분은 부담보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설명해주고 맞췄는데 시험 봐도 되겠다고 하시니까 떨어지기만 해봐라 두 분 탓이에요. 자 이제 뭐 약관 신인왕 쭈디와 함께하는 이 시간 여러분 믿고 함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해 볼까요? 5027님 할증 금액은 나이에 따라 다른 건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럼요. 나이에 따라 당연히 다릅니다. 부담보냐 할증이냐 이 두 가지를 선택을 할 때 네. 할증 금액 나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많이 날까요? 이게 나이에 따른 손해율이랑 위험률 계산하는 건 보험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차이 난다고 말씀드리기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거는 생년월일이라든지 그 회사마다 달라서 그걸 좀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그 치료 기간에 대해서 부담보 보험료를 조금 더 내고 부담보를 잡지 않겠습니다. 난 좀 더 할증될 거예요라는 거잖아요. 치료 기간이 짧아요. 예를 들어 가입하기 얼마 전에 병원에 갔다 온 기간 때문에 뭐 기록 때문에 내가 할증을 하겠어요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위험률이 높죠. 비싸요. 그럼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괜찮죠. 근데 그럼 조금만 있다가 할게요 하다가 또 병원에 가면은 이게 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부담보도 5년이 기간이 끝나면 풀리잖아요. 네. 그러면 할증도 할증으로 선택을 내가 했을 때 5년의 기간이 지나면 할증도 풀려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할증은 계속 되는 네. 거예요. 네. 왜냐면은 그 순간 그때 내 그 위험률을 산정해서 전체 내가 보장받을 거를 다 한 번에 계산해서 나눠서 내는 게 할증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유리하다 이것도 또 고민해봐야겠네요. 부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칠 수 있는 팔다리다 무조건 부담보가 낫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갑상선에 결절이 있거나 유방의 결절이 있거나 죄송합니다. 갑상선 결절처럼 이런 경우는 갑상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갑상선을 부담보로 갖고 가기엔 부담이 너무 크죠. 그것 때문에 보험을 가입했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간편보험 가입하실 때 이건 회사마다 좀 다른데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네. 처음에는 아주 조금 비싼 315 유병자 보험을 가입했다가 그렇죠. 1년 뒤가 됐을 때 아무 이상이 없었다. 그럼 325 보험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335, 345, 네. 35 그러면 보험료는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들 수 있어요. 그건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상품도 있다. 네. 그리고 네. 자동으로 바뀌기도 해요. 자동으로 맞아요. 바뀌는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일 것 같아요. 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하나를 여쭤봤는데 계속해서 물고 그리고 막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분도 뭐가 필요하신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질문을 주시면 이렇게 많은 해답을, 많은 해결책을
가지치기로 이렇게 막 주십니다. 자, 한 분 더 있습니다. 6137님. 건강검진 후에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약간의 염증 소견이 있습니다. 정상으로 보이지만 6개월 후에 정기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요. 그러면 정상으로 보인다는 건데 이것도 제가 보험 가입을 할 때 문제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네. 주셨네요. 만약에 그게 3개월 이내에 그런 진단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진단명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정상이라고 하셨지만 6개월 이후에 재검사를 해보자라고 하신 거니까 이거는 재검사 소견인 거예요. 즉 재진단 혹은 재검사 소견이 있는 경우 그거는 보험회사에 알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게 내가 보험 가입하기 3개월이 넘었다라고 하면 굳이 고지하지 않으셔도 되는 건데 이게 그 방금 병원 다녀오신 게 보험 가입하기 3개월 이내다라고 하면 말씀을 해주셔야죠.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소견이 있었다면 우리 그 소견이 나온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보험 가입을 고려해 볼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굳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알릴르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보게 되면 알릴르무 어떤 걸로 질병 확정 진단, 의심 소견, 뭐 치료, 투약 뭘 하셨나요? 물어보는데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해요. 3개월. 고지하지 않고 싶습니다. 고지했더니 할증이 붙거나 부담보가 붙었어요. 3개월 후에 하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되게 정상이지만 슬퍼요. 정상으로 보이나 슬픕니다. 검진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세요. 6개월 후, 1년 후에 한 번 더 검사 받아보세요. 정상인 것 같으나 한 번 더 검사를 요합니다. 이런 문자들 정말 많이 받거든요. 부위별로.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게 속상한 거예요. 근데 그쵸. 어쨌든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런 문자들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은 좀 젊었을 때 우리가 점검을 좀 한번 해놓는 게 필요하다라는 건강할 생각이 때. 눈 다시 마무리 한번 지금 듭니다. 아련합니다. 네, 사슴 눈망울이 됐어요. 속상합니다. 자, 여러분의 궁금증 이렇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부담보 해당 부위의 합병증으로 다른 부위의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가능하다. 둘째, 전기간 부담보가 잡혔다 하더라도 5년 동안 재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셋째, 부담보 부위의 질병으로 인해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보상이 가능하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내돈내키 권혁순 전문가, 김소미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